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새벽까지 아주 술을 달렸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뉴스 읽는 거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또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일 어쩌면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를 하러 가게 되면 또 뉴스 못 읽을지도 모르는데 싶어서 그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홍제 3구역을 재개발해서 공급한 홍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41.5%가 미계약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미계약이 41.5%인데 419가구 일반 분양 중에서 특별 공급을 제외한 263개의 청약 경쟁률이 11.14대 1이었는데 이 중에서 무순위로 요번에 174가구가 나왔다. 419개 중에서 174개, 41.5%가 미계약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하신 분들 중에서 이 실제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제 계약하지 않은 물량들을 무순위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여기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무순위 청약 사후 접수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만 이게 과거에는 이제 이 건설 회사들 분양하는 쪽에서 이렇게 임의로 하기도 하고 자신의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거기 통해서 접수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부정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미계약 물량들도 아파트 투유 통해서 이제 금융결제원 이제 앞으로는 한국감정원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그 방식대로 하라고 해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공고들 나오는 데들이 있다. 접수받는 미리 사전부터 접수받는 데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뉴스에서 읽은 적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실제 해링턴 플레이스도 이렇게 미계약 물량들이 공급되는데 보면 자녀 세대 공급 내역이 일반 공급 419세대 중에서 정당 계약 및 예비 당첨자 계약 이후 자녀 물량 174개. 그래서 자녀 세대 동호수가 이렇게 나왔죠. 주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보니까 일반 분양 자체가 저층 중심으로 공급하긴 했습니다만 물량 숫자가 이 로얄 물량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보시면 108동 이런 데는 20층, 17층, 16층 이런 물량도 있고 그다음 84B 타입 같은 경우도 13, 14층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동에 따라서 로얄동, 로얄층 물건들도 꽤 많이 나왔다. 근데 이게 당시에 분양할 때 이제 얘기가 있던 게 뭐냐면 분양가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먹을 게 너무 적다.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경쟁률이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약 40%에 가까운 미계약 물량이 나왔다는 건 좀 다소 충격적이네요. 이게 보면 일단 9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약 일단 당첨되고 나서 청약 가점들 있는 거 가지고 당첨됐으니까 사실 되게 아까운 건데 당첨되고 나서 포기했다는 거니까 이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이 분양가가 되게 좀 버겁다라고 느끼시면서 결국에는 포기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써주신 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네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장 죽은 게 아깝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광진구의 이 편한 세상도 그랬고 요번에 지금 이 서대문구 홍제의 해링턴 플레이스도 그렇고 이 고분양가 이슈, 이 금액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들이 앞으로 올해 청약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분양가가 옛날만큼 우리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먹을 게 많아 보이고 당첨만 되면 로또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가기 지금 힘든 상황이 이제 물론 되는 데들도 있지만 굉장히 차별화되면서 청약 시장이 움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청약 통장 쓰시려는 분들은 되게 잘 알아보고 곰곰이 판단하셔서
청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는 이제 줍줍이 이렇게 나가는데, 예, 줍줍이라고 얘기하죠. 무순위 청약.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 나와서 또 조직 분양 들어가서, 지금 이편한 세상, 광진구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 분양들 하고 있잖아요. 분양 상담사들이 부동산이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영업을 통해서 이제 계약료를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미분양은 시장의 분위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요번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줍줍들 어떻게 소화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고 나중에 따로 코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요새 매경에서 아주 강도 높게 도시재생 사업의 현재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죠. 낙후된 서울, 이런 이미지 가지고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이런 지적 기사들을 계속 시리즈 기사로 쓰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가 낙후 동네에 6천억을 썼는데 벽화만 남고 변화는 없다. 라임을 잘 맞췄네요. 벽화 변화. 네. 자, 그러면서 이 늙어가는 도시 서울이란 주제로 지금 4편 기사인데요. 자, 서울시는 도시재생으로 봉제산업과 낙후된 동네를 살리겠다는 구호 아래 창신 승인 지역에 예산을 200억 이상 투입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지역민 대부분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도시재생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백남중기념관, 봉제역사관, 마을회관 등을 짓는데 100억 원, 거리 정비와 폐쇄로 CCTV 설치에 약 70억 원 등을 썼는데 이런 어떤 돈 쓴 부분들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만한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문화시설 도입에 대부분 돈을 썼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의 방향 자체가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 도시재생 관련된 책들이나 이 전문가들이 이제까지 기술한 부분들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결국 어떤 형태로 도시재생을 할 거냐는 주민들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사회가 다 단절단절이 되어 있는데 결국 지역 문화, 동네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지역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게끔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적 자원들이 계속 투입이 되죠.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교육 비용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 비용들이 주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도시 재생 이런 것들은 철거하고 뭔가 새로 짓고 눈에 확확 보이는 그런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 전면 철거 정비 사업, 도시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본 이런 도시 재생은 문화적인 부분에 투입이 됐으니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다 안 보이는데 돈이 실질적으로 나간 거고,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에 돈이 쓰여지지 않았다. 자, 기사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수의 70% 이상의 아파트를 원하는 상황에서 선호도가 낮은 다가구 다세대 공급만 늘리는 도시 재생 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하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자,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삼양동 옥탑방 한 달살이를 마치고 나오면서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 빈집 정비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거고요. 빈집 정비 사업은 공공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에서 빈집을 사들여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건데, 이제 이 법률이 시행되고 서울시도 그거에 맞춰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는데,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1000가구를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한 뒤에 빌라 등 다세대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가구씩 추가 매입해 올해 2,444억 원을 들여서 400가구를 산다 그랬는데, 그럼 얼마야? 2444 나누기 400 하니까 대략
집 한 채 사는데 6억 1천만 원 정도 주고 산다는 얘기네요. 아마도 다가구 주택, 땅을 많이 깔고 있는 주택을 사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빌라 다세대 이런 식으로 공급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사업 자체를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붓지만 도로나 기반시설을 크게 바꾸지 않고 주택만 개량하는 형태여서 주민들의 호응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호응이 매우 낮다.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창신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차 한 대가 지나가도 버거울 정도로 길이 좁은데, 그 동네 이제 창신동 쪽 봉제 공장들 조그만 거 많은데 거기에 이제 오토바이들이 다니면서 이 원단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오토바이 사용이 많아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고,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다녀서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도시재생이 이런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그리고 서대문구 천연도 일대의 도시재생 지역 역시 벽화 그리기 위해는 주거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벽화만 남고 변화는 없는 셈이라고 하고, 옥인 충신 사직 여기 같은 경우도 역사문화 보존 이유로 해제한 내용, 옥인 1구역 사례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여러 번 읽었죠. 그리고 사직 2구역은 앞으로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이랑 추후에 이제 조합 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슈가 남아있는 지역이고요. 자, 구역당 수백억씩 예산만 낭비되지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도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달라지지도 않아 벌써부터 무용론이 제기된다. 이게 벌써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판단인 건지. 왜냐하면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이 실태조사 100서 나오고 이랬던 게 2014년인데 꽤 됐잖아요. 뭐 도시 재생 사업이 사실은 공공에서 기본적인 것들 어느 정도 가이드해주고 실질적으로 주택 개량하거나 헐고 짓는 사업 자체는 민간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또 이거는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갖고 있다가 도시 재생 사업 한다라고 하면 부수고 빌라 지으면 그것도 주택 공급이 되는 거긴 하니까 주택 공급이 안 늘어나는 건 아니죠. 다만 원래 재개발 사업이 추구했었던 전면 철거 정비 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거지 공급이 있기는 있죠. 자, 근데 아무튼 뭐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도시재생 담당자는 재생지역 주민 의견을 조사해보면 도서관이나 마을회관은 필요 없고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이나 마을회관을 짓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쓰니 주민 입장에서 체감이 안 되는 것이다 말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도로라든가 도로 확장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공공에서 하기 만만치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도로를 넓히려면 개인의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주차장도 굉장히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을 몇 개를 부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차장 규모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도로라든가 주차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어떤 포지션을 보면 그 재원을 어디서 확대하겠다 그랬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서 남는 이윤을 갖다가 도시정비금으로 끌어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강북 재생 사업에 하는데 쓰겠다라고 했는데, 강남의 재건축들 어떻게 해요? 안 해버리죠. 그냥 그렇게 뺏어갈 거면 우리 안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렇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현황에서 근린 주거지 재생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고, 이제 주로 지금 언급된 부분은 근린 주거지 재생형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경제 기반형 같은 경우는 아예 헐고 뭔가 새로 짓고 막 이런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건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런 개념에서 개발 사업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중심 시가지형 관련해서도 살짝 이제 불만들,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게 있죠. 이 관련해서 어제 제가 블로그에 글 하나 썼는데, 자, 이 글입니다. 공공 주도의 과거 지향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은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었으면 한다라고 쓴 글인데요. 자, 용산 전자상가는 전자제품을 팔던 곳이니까 전자제품과 관련한 무언가를 엮어서 도시재생하면 되지 않을까. 이 동네는 봉제 공장이 융성했던 지역이니까 봉제 공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동네는 과거 구두 만들던 개인 점포들이 많이 있던 곳이니까 수제화의 메카로서 도시 재생을 이끌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철저하게 관주도의 공무원들 머리에서 생각 나오는 그거고요. 지역의 주민들의 니즈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용산 전자상가 재생 관련해서 텍스트들을 보고 제가 뭐 이런 있을 때 가서 회의에도 참여해서 들어보고 봤는데요. 보면 드론 산업 활성화 이런 얘기 있거든요. 용산 전자상가가 전자제품 팔던 곳이죠. 예, 전자제품을 만들던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용산 전자상가가 몰락한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부품들을 사서 조립하는 그런 형태, 조립이 굉장히 어려운 또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체해주고 대기업 물건들보다 상대적으로 싸니까 일종의 판매처였던 거죠. 근데 유통이 지금 변하면서 굳이 예전처럼 기술이 바뀌면서 조립 PC를 만들어 쓸 필요도 없고 노트북도 많이 써졌고 아니면 태블릿이라든가 일체형 그리고 유통의 혁신은 오히려 용산 전자상가 말고 다른 쪽에서 마트라든가 다른 채널들 인터넷 온라인 구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할 수 있게 되니까 굳이 오프라인 중심의 전자상가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 거죠.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유통의 변화에 따라서. 그럼 여기 용산 전자상가에서 드론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는 뭐 드론을 열심히 팔겠다는 얘기예요? 드론 어떻게 열심히 팔아요? 못 팔죠. 예, 컴퓨터도 못 팔다 망했는데 과거에 컴퓨터를 열심히 팔아서 용산 전자상가에 무슨 컴퓨터 관련된 기술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게 녹아 있었어요? 중국 같은 데는 레노버라든가 그런 컴퓨터 판매상 하던 데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기업이 나오기도 했지만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열심히 많이 팔고 그랬지만 그런 브랜드 하나도 못 만들었잖아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렇게 조립 컴퓨터, 세운전자상가에서 조립 컴퓨터 하던 그런 브랜드들도 다 망가졌잖아요. 대기업들도 지금 이런 쪽에서 발 빼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 용산 전자상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드론 파는 건데 누가 용산 전자상가 가서 드론을 사요? 요새 해외 직구하거나 아니면 직구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유통업체들 직접 대리점들 들어와 있고 그런 쪽에서 사는 거지. 만약에 내가 드론을 개발하겠다, 개발자 측면에서 내가 정말 좋은 기술이 있어서 드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용산 전자상가 가서 뭐 혜택 좀 있고 그럼 용산 전자상가에서 드론 개발하겠다 사람들이 올까요? 이 엄청난 자본과 이 기술력들이 필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거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판교 테크노밸리나 테헤란로 강남 쪽에 가서 차라리 돈이 없으면 공유 오피스라든가 그런 쪽 들어가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찾아보지. 이 용산 전자상가 낙후된 용산 전자상가에서 망한 상가들 점포를 갖다가 털어가지고 만든 그런 공간에서 나 드론 개발할게요. 예, 그렇게 안 했죠.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다시 한번 근본 이 시작점에서부터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거냐 예, 좀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얘기를 길게 읽었네요. 그래서 좀 영상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나머지 뉴스는 짧게 읽을게요. 스타 부동산 강사가 찍으면 우르르 전남 광양 외진 구입 비율이 61%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평가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 강의가 많았나 봐요. 수요하고 공급. 그래서 이 동네 수요 공급이 무너져 내려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렇게 통계로 보니까 이 지역이 그렇다라고 여기가 지금 투자할 만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사고 사면 물건들 없어지니까 가격 올라가고 이제 그런 행태가 많이 반복이 됐나 봐요. 이제 뭐 실제 이제 피해자가 근데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경남을 찍었는데 사람들 우르르 가서 샀는데 뭐 기사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강사 뒤에는 10명에서 20명가량 일진이 있다. 강사를 신격화하면서 다른 수강생에게 바람 놓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투자할 때 강사와 함께 가장 먼저 진입하는 일진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동네를 먼저 사서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 동네에 사면 이 동네가 지금 이런 데들은 큰 돈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돈 갖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가면 전세 가격도 올라갈 거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듣고 여기가 좋나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물건을 사겠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미 앞에 들어갔던 선행 투자자들은 털고 나올 수 있고 먹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는 일진과 운명 공동체, 수강생은 물건의 설거지를 담당하는 셈. 예.
이런 형태로 운영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기사예요. 자, 설거지 부대가 강사 추천대로 움직였다. 물리기도 한다. 물린다는 표현은 못 빠져나오고 물려있다. 이제 그런 표현 쓰는데 2, 3년 전에 경남 지방에 우르르 진입했다. 빠져나오지 못한 투자자가 많다. 경남 많이 무너졌고 근래에 경남에 이런 식으로 소형 주택들 많이 갖고 있던 어떤 임대업자들 지금 근래 뭐 경매 당하고 문제가 됐던 기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참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이렇게 물려 있는 이 사람 추천에 따라서 들어가서 물건을 샀지만 그 강사를 고소 고발하기도 어렵대. 왜냐하면 이 강사가 계속 거죠. 이 동네가 지금 사야 될 때입니다라고 다시 사람들을 쭉 붐업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만약에 그 강사가 이 동네에 지금 들어갈 때 아니에요라고 하면 자기 물려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강사가 이름값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활동해야 자신의 물건을 다시 반등할 때 또는 이제 수요층들이 올 때 털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렇게 외진 투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컨설팅을 통해 갭 투자를 부추기면서 수익을 편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예, 뭐 갭 투자를 20, 30가구까지 불리면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갭 투자를 부추겼는데 그 사람을 믿고 투자한 아파트에서 모조리 역전세가 났다. 물건을 정리하려는 고객이 생기면 어디선가 사람을 꼬드겨와 해당 물건을 떠넘기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갭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남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훌륭한 정보야 라고 오는 내 귀에 들어올 때 그걸 받아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이렇게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내가 설거지를 당하게 설거지를 해주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투자의 성패는 결국 자신의 책임이긴 하죠. 네. 이런 찍어주기 강사들 조심하셔라. 뭐 그렇게밖에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일본군 감옥 등 용산기지 81개의 시설물 존치가 필요하다. 용산 미군부대 안에 이제 미군부대에 나가고 나면 이제 원래 이 자리가 일본군이 쓰던 군영을 그대로 미군이 해방되면서 이제 받은 거라서요. 예. 그래서 역사적인 유물들, 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도 다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건물이 975곳이 있는데 841곳은 철거하고 53곳은 유보한다. 국토부 의견 수렴해서 최종 결정한다. 병기지창, 이 감옥으로 쓰던 곳도 일제 위수 감옥도 있고 뭐 그런 데들이 있는데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아 존치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을 선별했고 추후에 이제 어떻게 둘 건지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용산 공원 미군부대 가보고 싶어서 투어버스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4월 5일날 가는 거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날 가려고 2명 예약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언제 되면 저도 가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한지. 자, 이 용산문화원이라는 데서 해요. 용산 기지 버스 투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나와요. 그러면 4월 15일, 16일 날 신청하고 가는 날짜는 5월 2일, 9일, 16일, 23일이라고 하네요. 3월 달에 신청했는데 저 4월 달 거 떨어졌는데 아무튼 또 해볼까? 예, 될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요새 대학원에서 수업 들으면서 재밌는 거 많은데 어제는 이주림 박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영국의 사례,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킹스크로스, 판크라스역 주변의 도시재생 사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배터시 파워플랜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킹스크로스 같은 경우는 구글이 지금 이제 회사 크게 들어오고 그 연계해가지고 고급 주택단지랑 막 이런 거 섞여 있는 도시재생.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살리는 거랑 그 다음에 전면 철거하고 건물 짓는 거랑 복합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구도심이 이렇게 재생되는 그런 사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배터시 파워플랜트 같은 경우는 애플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 회사 들어온대요. 근데 이제 거기랑 맞물려가지고 1단계 사업지는 완료가 된 거고, 그다음 파워플랜트
를 리모델링 하는 게 이제 2단계 사업이고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계속 가고 그래서 뭐 그게 9단계까지인가 해가지고 사업이 단계별로 가게끔 프로젝트가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연계해가지고 배터시 파워플랜트 그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9LM 리제네레이션 해가지고 이 템즈강을 따라서 굉장히 크게 이 도시재생 사업이 계획돼가지고 이 도시를 이 재개발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템즈강을 따라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더라고요. 참 되게 부럽기도 했고 지금 런던 같은 경우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피스가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직원 10,000명이 근무를 해야 되면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은 5,000명 책상 정도만 준대요. 그리고 나머지 5,000명은 뭐 공유 오피스든 아니면 이제 다른 형태 재택근무든 이런 식으로 풀게끔 그만큼 그러니까 일종의 오피스의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오피스 공실률 많은 우리나라에 비교해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공유 오피스 관련해서는 요새 수업 듣고 있는데 또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부동산 TV에서 앞으로 하면 재밌겠구나. 예. 좀 아직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막 잘 아는 척하고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나고 뭔가 썰을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면 또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얘기들을 직접 썰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부동산 TV의 이 4차 산업혁명하고 어떤 이런 공유 경제 이런 것들 부동산과 연계해서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프롭테크라는 분야도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을 만한 분야인 거라고 생각돼서 우리 부동산 TV를 채우는 하나의 컨텐츠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얘기해보는 지금 용산 기지 얘기하다가 얘기가 옆으로 샜네요. 아무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부동산 별별 수다를 녹화하러 가게 되면 부동산 뉴스는 못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른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